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2024학년도 내년도 입시입니다. 주요대 수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문이과 교차 허용을 아예 한 그런 학교도 있더라. 연합뉴스 5월 1일자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과 수험생들의 수능 부담을 완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는 교과 수시 최저를 3합 6에서 3합 6으로, 그리고 학종은 4합 7에서 4합 8로 완화했다. 이어서 성균관대, 건국대, 동국대도 최저 기준을 조금씩 완화시켰습니다. 정시에서 문과 학생들의 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정시에서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대, 또 건대, 경영, 정치, 외교 등등이 있습니다. 영어에 변표를 적용하는 첫 사례도 발생했다. 자, 2024 대학 입시 이제 계획안들이 발표되죠. 원래 이게 매년 4월 중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만 제발 보지 마시고 원문을 꼭 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보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2023년이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그 틀이 거의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올해 그 3학년 형아들이 하는 걸 잘 보면 그리고 작년 거 정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024를 보고 제가 느낀 소감은 딱 한 줄로 이겁니다. 대학의 유일한 생각은 그냥 점수 높은 애 뽑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점수 높은 애 뽑겠다. 예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다. 그 정시 비율 2024 정시 비율 큰 틀에서 보면 전체로는 21%밖에 안 돼요. 근데 수도권이 35.6%이고 비수도권은 11.2%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은 솔직히 정시까지 애들이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원이 약간 줄었거든요. 모집 인원이. 4년제 대학 전체가. 근데 학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는 대학들 모집 인원 전체를 하면 부산 애들 다 가고도 남아. 그러니까 정시로 뽑다가는 대학이 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수시로 이미 다 채갔어. 누구 애들이 원서를 내야 되는데 낼 애가 없는 거죠. 실체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서울권은 수시 경쟁률이 작년에 16대 1이었어요. 정시는 6대 1이에요. 6.1대 1이야. 그러니까 수시가 우리가 6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복이 있는 거야. 근데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 아닌 완전 지방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는 6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6장씩 쓰고 나면 어디든 하나 붙어서 가면 딱 끝인 거야. 이게 5대 1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못 뽑는 데가 있는 거고요. 정시도 딱 저스트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3개 낼 수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인데 그냥 원서만 내면 어디든 가요. 물론 이제 뭐 여전히 그래도 재수생이 있고 한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서울의 독식 그리고 지방의 이제 이 빈곤 이런 게 느껴지는 거고 이거는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전형이 확 늘었다는 거죠. 지역 인재 전형이 그 2023하고 2024를 비교해 보면 의치한 뭐 여기도 약간 늘었어요. 1169명이었던 게 1452명으로 늘어납니다. 대학은 뭐 어차피 똑같은데 모집 인원,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미니멈이 40%야.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약대도 늘었어요. 원래 361명만 지역 인재였는데 그 427명으로 늘었고 제일 많이 는 건 간호대입니다. 근데 솔직히 간호대는 지역 인재로 다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간호대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고 맞아요. 이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서울 애들이 부산에 간호대 졸업한 다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확 늘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경북대 사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일단 의대는 정시를 8명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지역인재 학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인재 학종이 34명에서 5명이 늘었고 네. 정시가 8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네. 경북대 가기 쉽지 않아진 구조고 치대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역시 네. 2명 정도 정시가 줄었다는 거고 약대도 뭐 큰 변화는 없고 네. 간호대가 보면은 정시를 확 줄이고 네. 11명이나 줄이고 네. 지역인재 학종 7명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교과도 늘렸죠. 그래서 그 의대하고 간호대에서 큰 변화를 줬다고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조금씩 늘었어요. 뭐 눈에 띄게 확 뭐 100명이 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충남대도 보면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그래서 약대가 원래 20명이었던 걸 22명으로. 네. 의대는 똑같이 49명. 네. 간호대가 1명. 그다음이 이제 저소득층 지역 인재 전형이 원래 없었어. 네. 근데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만 뽑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지역 인재 비율을 40%를 맞춰야 되니까 네.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남대의 경우도 보면 수시에서 네. 그 지역 인재 전형을 여기서는 줄였는데 이걸 늘렸죠. 그리고 정시에서 15명을 완전히 늘려가지고 이제 정시마저도 영남대는 이제 대구 경북 친구들만 가는 전형이 15명이 생긴 거죠. 지역 전형이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축소되고 정시 지역 인재가 생긴 거야. 약대도 15명이 신설하고 그래서 여기 7명을 줄였는데 네. 학종 지역 인재는 7명을 줄였는데 대신에 정시 지역 인재를 15명을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명이 늘어난 셈이죠. 그러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대학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미 네. 부산대는 올해 입시부터 아예 전국 단위 뽑는 걸 없앴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수능 시대는 여전하다. 여전하고 아까 봤듯이 예. 수도권 지역의 정시 비중은 거의 40%고 서울은 40%가 살짝 넘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시 때 못 받는 애들은 정시를 2월 되잖아. 그 인원까지 하면은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지금 고2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문과는 뭐 무슨 일 있어도 수시를 어떻게든 가자. 적극 활용하자. 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이 그 2022학년도 결과를 보고 처참한 결과를 보고 낮췄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가 그렇게 걱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 수능을 너무 안 하다 보니 네. 실제로 저 정도밖에 안 돼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고2 때 수능 과목이 내신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병행해서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과는 정시까지 길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이 아까 우리 보도에도 나왔듯이 문과 학생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게 푼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푸는 방식은 이런 거죠. 옛날에 이과는 무조건 수학에서 미적 중에 하나 선택해야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는 과학을 봐야 돼. 근데 이걸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탐구는 사탐, 과탐 다 된다. 이런 걸로 바꾼 건데 바꿔봤자 문과 친구들 중에 이과로 교차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예를 들면 대학을 낮추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뭐 건대 문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과로 가려면 건대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이과. 근데 그럴 문과 학생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좀 생색내기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큰 줄기인데 이제 이런 큰 흐름은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요걸 정리해 가지고 7월에 어디가 대교협에서 어디가에 이제 전체를 그
잘 정리해서 파일을 올려둡니다. 그래서 뭐 의학계열 편 따로 있고, 네. 학종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각각 분산돼 있는 최저 기준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게 7월에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들 2학년부터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셔서 꼼꼼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죠. 6월이면 곧 어디가에 이제 2022학년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2022학년도 결과가 기존의 모든 결과를 뒤집는 이제 완전히 통합형 1세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수능의 그렇죠. 첫 결과. 통합수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도 정시가 40% 늘어난 이후에 첫 수시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아마 거의 2학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요.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제 목표한 대학과 내가 현재까지 받은 1학년 때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자기의 학습 전략 또는 입시 전략을 잘 짜시는 그런 시기죠. 5월, 6월이. 그래서 이제 학생은 공부하고 부모님이 5월 잘 정리 정돈을 해두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이제 그 엑셀 데이터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6월, 7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